네, 모처럼 5월 들어서 시원하게 플러스권이 오후장까지 연결되고 있는 현재 시간입니다. 우리 두 분의 프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알파경제 이종효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이 코스피 쪽에서는 탄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870선이 좀 깨지는 건지 약간의 테스트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의 시선으로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여러분. 특히 현선물 쪽에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 선물 쪽에서는 2조 5천억 원 가까운 물량의 매수 계약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희 가담해도 괜찮을지가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권희 대표님 먼저 여쭤봅니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사고 개인은 팔고 있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이들이 살 때 우리가 팔고 이들이 팔 때 우리가 사는 게 그동안의 행보이긴 했는데 앞으로 더 시장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담하는 거 어떨까요? 뭐 모두가 다 사면 시장이 형성이 안 되겠죠. 예.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지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일단 외국인들이 아침에 장 시작 전부터 선물을 한 3천억 이상씩 매수를 하면서 오늘 나 오늘 많이 살 거야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선언을 하고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보면 근데 종목들은 보면 오후로 갈수록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는 조금씩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점차적으로 지금 지수는 높아가고 있는데 일단 2750 정도가 테스트 선은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선은 한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금리가 꺾인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좋아져서 올라갔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지금 그냥 매크로가 좋아진 겁니다. 갑자기 한마디로 미국이 구직자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한번 다시 할 수 있겠구나, 물가 안 올라가겠구나라는 그런 안심 신호가 나왔고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노는 사이에 한 이틀 동안. 그러면 미국도 폭등이 나왔고 그 와중에 보면 결국엔 그 영향을 미친 거는 그 경제 지표 하나가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를 떨어뜨린 거죠. 10년물 금리가 지금 4.47%까지 떨어졌는데 얼마 전까지 4.7% 넘어간다고 얘기했던 게 떨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추세가 이어지려면 이게 계속 지켜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제 지표들이 또 이제 엉뚱하게 나오면 또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고려하셔서 너무 뭐 고고하시는 것보다는 한 2750 넘어가면 한 번 정도 좀 물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좋을 때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스 구간에서의 코스피 라인, 지금 지수만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효 이사의 의견 또한 궁금한데요. 사실 지수만 높다라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 쪽으로 보면은 리노공업과 같은 이런 반도체 쪽에서만 국한된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건강한 상승이 맞을지요, 오늘? 뭐 건강한 상승이죠. 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동안 지수가 이제 평활하게 움직였을 때는 꽤 순환매가 잘 돌았죠.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들을 조정을 주면서도 그나마 박스 하단을 무너뜨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종목의 순환이 돌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또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도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 조금 전 언급해 주셨던 대로 금리 관련 플레이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살 때냐? 그렇게까지 보기 어렵고요. 지금 이제 제 컴퓨터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면 이번 월물 넘어올 때 미결작정의 임계치가 한 28만 계약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시장이 망가지면서 이 미결작정이 24만 계약까지 줄었고 오늘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미결제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거 매수하고 있는데 미결작정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은 신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9천억 사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나게 사줌으로써 금융투자가 7천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내일까지 이 물량을 그대로 들고 갈 거냐, 종가에 대거 정리하면서 하루짜리로 끝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선물을 강하게 당기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를 계속 유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규 매수가 기관 중심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겠지만 내일 만약에 기관이 오늘 들어왔던 7천억 물량을 다시 던지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다시 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놀릴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주도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나도 무너진 게 없으니까 시장은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최소한 박스 하단은 유지된다는 긍정적으로 보되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덤비면 좋은 수익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주도주가 됐든 소위 순환이 도는 종목이 됐든 급등하는 구간에 들어가면 전혀 먹을 게 없는 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쫓아가시면 거의 100% 물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소위 주도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조정이 찾아왔을 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반도체와 전력 설비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 시세 급변 종목에서 하나씩 열어봤더니 신고가 종목들이 여기 다 모여져 있습니다. 제일전기공업 현재도 상한가 자리 지키고 있는 선이고요. 대원전선 역시나 52주 신고가 자리입니다. 지금 쭉 세명전기가 오늘장에서 먼저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 뭐 다양했던 종목들이 따라가면서 지금 시세가 쭉 연이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는데요. 세명전기가 먼저 상한가, 제일전기공업은 좀 풀리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한가 유지 중입니다. 대원전선 27.41%로 쭉 따라가고요. 광명전기, 가온전선 등 지금 종목명에 전기나 전선 붙은 종목들의 파워가 일제히 윗방향으로 쏘아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가 이거죠. 이건희 대표님, 대체 오늘 왜 가는 걸까요? 여전히 뭐 미국발 뉴스가 좀 강하죠. 뭐 중국 예. 관련된 케이블, 해상 케이블부터 해저 케이블 같은 것들 다 규제한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관련돼서 지금 풍력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악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력기기나 설비 쪽에서는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려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다 딜레이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전선이랑 변압기가 없어서 딜레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직도 쇼티지구나, 여전히 수요는 많구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더 한 번 더 HD 현대일렉이 움직이는 건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러면 실적으로 꽂히는 애들, 그러니까 꽂히는 종목들은 현대일렉이라든지 뭐 LS일렉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좀 대룡전기라든지 좀 중소형 단까지는 가면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다음에 뭐 LS 정도가 보겠죠. 지금 보면 무슨 전기 들어가는 회사들 다 올라갑니다. 갑자기 네. 뭐 무상증자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 회사들 보면 뭐 실적 형편 없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제일전기공업 오늘 상한가 갔는데 무슨 호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100% 무상증자라고 나오는데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가기에는 주가는 그냥 이 시기에 맞춰서 그냥 한번 주가 올리겠다라는 게 더 강하고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무상증자 발표 났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오르겠죠. 그러면 내일 정도에는 그냥 파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전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리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같이 지금 막 덩달아서 움직이는데 사실은 전선은 수출하려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수출하기 어렵습니다. 구리가 되게 무겁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든 거 대부분 보면 뭐 자동차용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국내용이라든지 가까운 이제 뭐 중국 정도 이게 가까운 근처만 수출을 하는 거지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일렉도 현지 공장을 짓는 거고 LS도 현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나머지 전선주들 뭐 대원전선이니 뭐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그냥 마지막에 그 불꽃을 좀 태우고 있다 생각하시고 빨리 좀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완벽한 쪽은 그렇다면 또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지가 또 궁금해져요. 사실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더 가벼운 대원전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어서는 좀 물량 정리에 있어서 의견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 이종효 이사님 궁금합니다. 실적이 안 찍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쇼티지라면 더 볼 수 있는 건지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도요? 네, 뭐 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제 성은 김씨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글로벌 전력 설비가 모두 신고가입니다. 미국의 이튼 코퍼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퀀타 서비스, 도미니언 에너지, 일본의 뭐 간사이 전력, 대만의 포춘, 유럽의 스나이더 일렉트릭, 그다음에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소위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력 설비주들이 다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의 모든 특징은 조금 전에 뭐 이건희 대표께서도 잘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수출이 가능하거나 혹은 현지 법인이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그쪽에서 뭔가 매출이 빠르게 증대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소형 주들까지 같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국내에서 여전히 많은 물량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 군데 공장이 이미 있고 뭐 미국 쪽으로 충분히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소위 빅3 종목, HD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인데 다만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이슈 편입, 그러니까 MSCI 편입 이후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MSCI 편입 이슈로 더 플러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만약에 그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 수급 쪽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글로벌 종목군들의 초강세가 다 이어지고 있으면 적어도 이들 종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고 글로벌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글로벌 종목군들이 동반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내려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그널은 이제 뭐 해외 시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 쪽에서 찾아보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실적이 찍히는 쪽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시세를 즐겨봐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근데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이건희 대표님 구리가 무겁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골드만삭스 쪽에서 전망치를 또 구리 가격 전망치를 상향하니까 저는 사실 오늘 구리 쪽이 먼저 갈까 했더니 글쎄요, 구리는 좀 패싱하는 것 같아요. 이구산업은 오늘 그냥 보합권 수준이란 말이죠. 오늘 픽은 완전히 전력 설비 딴이었구나라고 이 시간이 돼서야 정리가 딱 되는데요. 그러면 구리 가격이 이렇게 상향된다면 구리 대체제도 있고 구리 관련주도 있을 텐데 이쪽으로서 우리가 시각 열어보는 건 어때요? 일단 원자재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그렇죠. 주식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기업의 주가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네. 사실 구리 가격도 지금은 뭐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하거나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한다는 신호를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생산은 좀 어렵고 중국 단에서 지금 아예 재련을 좀 적게 하면서 일부러 공급을 좀 조절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중국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공급 늘리겠죠. 예, 그러면 또 다시 구리 가격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는 얘기고 지금 구리 가격을 가지고 예측해서 투자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오히려 뭐 그 세계 유수의 뭐 그 분석가들이 예측해도 다 틀립니다. 그 얘기는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죠. 예. 예, 결국엔 제 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뭐냐면 흐름이라는 거죠. 이제 현대 HD일렉이라든지 뭐 이런 그 변압기 종목들 엄청 많이 올랐지만 PER 계산해 보면 지금 대원전선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쌉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실은 이 변압기나 이런 것들 전력 기기들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지화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국내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캐파가 늘어난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그나마 갈 수 있지만 그러면 뭐 너는 그러면 현대 HD일렉 지금 살 수 있겠냐? 저는 못 삽니다. 네. 예, 너무 온라인데 뭐 얼마를 먹겠다고 이걸 들어가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갖고 계셔도 되고 플레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이 세게 나올 때 오히려 사라. 지난주에 조정 세게 나왔을 때 아무도 안 샀죠. 예. 예, 물론 사신 분들이 무서웠거든요. 있으니까 가격이 성공됐겠지만 예, 이 음봉 나올 때는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올라오고 이게 반복될 텐데 당분간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아까 김정효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편입 이슈 있을 때까지는 좀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또 예전에 항상 주식이라는 게 보면 아모레퍼시픽 최고점 갈 때도 더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 내려와 있죠. 예. 예.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전력 설비 관련된 거는 20년 만의 호황을 지금 주가가 얼마치를 지금 반영했는지 이거를 지나가 봐야 아는 건데 저는 한 적어도 못해도 70-80%는 반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MSCI 편입 관련 이벤트 5월 15일 쪽으로 지금 좀 가까워진 상황이니까요. 같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원전 쪽도 같이 움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사실 스토리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전력 설비가 너무 높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원전 쪽이 오늘 좀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체 대안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원전 관련주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뭐 해체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보성파워텍, 서전기전도 오늘 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좀 더 보성파워텍 후반으로 갈수록 호가가 좀 더 살아있네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김종효 이사님. 네, 원전이나 신재생 쪽은 아직 때가 멀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구간부터 서서히 발 담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원전이나 뭐 신재생이나 비슷하긴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력이 언제부터 필요한가의 문제죠. 당장 내년부터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 다 생략하고 당장 내일부터 지어도 최소 3년, 뭐 허가 구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뭐 환경평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면 최소 5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전력을 원전으로 어떻게 메꾸겠어요. 그래서 원전이라고 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기본적으로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뭐 짓는 거와 상관없이 수주직이 터지면 조금씩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재생이 좀 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최대 변수는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쨌든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을 어떤 식으로든 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태양광이 뭐 효율이 있던 없던 풍력이 뭐 효율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다 끌어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후된 전력 인프라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닙니다. 노후돼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노후돼서 전력의 20, 30%를 송배전 과정에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날아가는 20, 30% 전력을 아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남아도는 전력을 어디서든 끌어와서 저장을 해야 결국은 뭐 전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센터나 AI 센터 입장에 있어서는 전력의 뭐 발생 빈도가 지금 뭐 당장 뭐 ESG와 관련이 있던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도 계속 가동할 거고요. 더 늘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가스, 복합 화력 발전, 그다음에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원에서 최대 발전을 돌려서 이걸 최대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 풍력도 필요한 거고 그 안에 연결할 수 있는 뭐 HVDC도 필요한 거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풍력이나 태양광 쪽이 좀 더 짧게 봤을 때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원전은 결국은 수주 베이스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수주 베이스가 터져야 되는데 최근에 잘 살펴보시면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국내 기업들에게 원전 해외 수주를 내주고 있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원전 관련주보다는 저는 뭐 신재생 관련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신재생 관련주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과 미국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서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CS윈드 두 종목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CS윈드, 아예 종목까지 이렇게 탑픽으로 내려주셨네요. 좋습니다. 원전도 원전인데 이쪽은 해외에 좀 고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신재생 쪽에 있어서 탑픽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쪽이 전력설비였다면 또 다른 한쪽은 나와 있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만 사나요? 기관도 사고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종목을 나오셨는지 아니면 들어가셨는지가 참으로 궁금한데 8만 전자 회복했고요. 18만 닉스였다가 지금은 살짝 추격하면서 17만 9,500원에서 자리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TP상에서는 사실 12만 원 선까지 봤었고 26만 원 선까지 봤었는데 사실 지금과는 가격 괴리가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건희 대표님, 일단 대형주 이 투톱 먼저 흐름 점검해 주시죠.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자리했었던 영역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느 정도 누가 승기를 잡을지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요? 이 관점 열어놓고 두 종목 바라봐야 할까요? 뭐 승기는 이미 SK하이닉스가 잡았고요. 예. 삼성전자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뉴스가 많이 나오죠. 뭐 12단을 했다, 초격차를 벌리겠다, 임원들 6일 나와라, 뭐 지금 뭐 연구소에 지금 사람들 많이 보냈다. 결국에는 2등이기 때문에 자꾸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납품하고 있어, 다 팔렸어, 끝나죠.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가 지금 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다 인정한 거고요. 근데 이제 쫓아가는 삼성전자가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의 힘은 뭐냐면 HBM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파운드리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력풀이라든지 뭐 시가총액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력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설비 투자를 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슨하고 삼성전자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그렇다고 SK하이닉스를 버리느냐, 오히려 더 관계를 돈독하게 지금 가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지금 TSMC랑도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두 회사 다 잘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종목 사시면 되고, 항상 음봉 나올 때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음봉 나올 때 사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500만 주 이상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만 팔면 뭐 왜 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들도 뭐 외국인이 하나가 아니죠. 한 명이 아니죠. 예, 팔고 싶은 사람은 파는 거고.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은 그냥 AI가 성장주고, 그 안에 성장주를 가려면 전기도 필요하고 반도체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계속 가는 거죠. 고죠. 근데 전력 설비는 20년 만에 호황이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이게 워낙 무겁고 시총이 큰데 이게 언제 가려나, 왜 이렇게 안 가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이쪽이 더 꾸준히 올라가 있겠죠. 예,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쪽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하지만 아직도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매일매일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아질 거고 활용도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단위가 틀립니다. 이게 보통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2배 정도 되는 걸 막 지금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죠. 1년 예산의 2배 되는 거를 한 기업이 막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쪽은 핫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빠질 때마다 모으시는 게 맞다. 당분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오를 때 사지 말고 제발 내릴 때 사자라는 포인트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투톱 봤으니 소부장단 한번 가야죠. 지금 현재 구간 어떤 흐름 펼쳐지고 있을까요? 예, YC가 역시나 개인 투자자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같기도 한데요. 역시나 52주 신고가고요. 검색어 상위 종목, 1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15% 상승. PSK홀딩스, TFE, PMT 등등 소부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자, 김종효 이사님. 그렇다면 반도체가 쭉 간다면, 앞으로도 쭉 간다면 소부장 쪽에 있어서의 이런 순환매도 앞으로 이어질 텐데요. 지금 구간에서의 관점은 팔고 또 사고, 이 전략이 유효한 걸까요? 네, 뭐 그 정도의 스킬이 있으신 분이라면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어서는 뭐 한미 반도체를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가격에서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살 수 있느냐?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렇게 뒤늦게 사시는 분들이 책임지셔야 할 것은 반드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니까 그 변동성을 잘 버틸 수 있다면 지금 사도 된다. 오늘 사도 되느냐? 오늘 사도 되죠. 다만 그 변동성을 잘 버텨내고 비중 조절을 알아서 잘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리지만, 저는 뭐 한미반도체처럼 독점 기업은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점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자기 마음대로 측정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어떤 무너지는 신호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한미반도체의 독점력이 깨지지 않는 이상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답이 이미 나와 있다.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돌면서 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뭐 뉴로모픽이든 CXL이든 저는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내에서 장악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요. 해당 종목군들이 그쪽에서 매출을 올릴 가능성도 앞으로 없고요. 따라서 그들 종목은 말 그대로 테마주로서의 트레이딩 영역에만 머물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확실히 기술적으로 소부장 쪽에서는 독점할 수 있거나 최소한 과점 정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고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업이 국내에 몇 기업 없죠. 전공정에서는 뭐 PSK 정도, 그 다음에 후공정단에서는 지금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 정도가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와 엮여가고 있는 종목군들 살펴봤을 때 원익 IPS, SK 향후로는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EUV 관련 페니클 종목군들 정도까지 영역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독점이나 과점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프로의 시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